돈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거든. 나는 그래서 돈은 곧 관계다 이런 말도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얼마나 내가 있습니다. 관계를 잘 가지는가에 따라서 네. 돈도 이 자본주의에서 배운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예. 옛날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여부리가 여부리가 사람을 사는데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딱 바로 나면서 뭔가 여기도 계속해서 인생의 지혜를 좀 나오는데, 자, 김지영 씨는 어떻게? 저희 이제 그 아빠가 북한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몇 년간을 이제 그 보위원으로 돈을 벌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계산했던 돈보다 아 그래 평균 보위원이 5년을 나가 있으면 이만큼 벌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아빠가 그보다 상상 외에 너무 많이 벌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 보고 어릴 때 그게 한 13살 14살 때인데 아빠 보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외국에 나가면 돈 쓸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그 돈을 다 모았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빠 대답이 아빠는 그 돈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 재미가 너무 쓰는 것보다 너무 좋았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정을 바라보면 우리 딸 생각나고 와이프 생각이 나서 돈을 못 전방에 쓰겠다. 연속으로 과속 그래서 내가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때 결심이 아 나도 아빠처럼 돈을 안 쓰고 저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네. 나중에 우리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지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엄마랑 그냥 살 뿐이네요. 아, 네. 정말 네. 정말 그 지영 씨 얘기를 듣고 보면 난 뭐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철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인상 깊어서. 기발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돈과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여전히 없겠다. 이 부분 정말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이해 안 되는 거는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값만 계산해도 네. 저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 네. 커피를 진짜 전방에 식사하면 연속으로 디저트에 과속 커피를 꼭 방지턱이 드시니까 네. 그 가격만 생각을 해도 내가 한 달에 한 2, 30만 원은 쇼핑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네. 오면.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경제관념 우리보다 훨씬 괜찮으세요. 진짜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괜찮으신데 네. 자기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 카페라떼 효과라 그래서 네. 있어요. 저녁에 네. 팁으로 카페라떼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서 네. 한 30년을 마시면 이거 수업하더라고요 진짜. 커피가 수업하는 거. 그 헬스장 가서 몸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단기간에. 네. 헬스장 무신데 끊고 막 이런 돈이 엄청 흘러나가는 특히 것 같아요. 남자들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는 거. 그치? 네. 찔립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눈만 있어요. 돌리는 거 가서. 저도 커피 마실 때 더욱더 좀 생각을 네. 좀 하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경제 얘기, 돈 얘기가 또 철학으로 연결되는 또 삶의 지혜를 듣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김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박종원의 경제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종원이었습니다. 매일 4시 1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연의 책과 세계. 안녕하십니까. 수학박사 강연입니다. 작년 2017년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일은 사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자기 나라의 정체성의 뿌리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500년 전 루터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즐겁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기독교도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의문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해주는 게 면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이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걸 보고 면벌부를 타면 속죄를 할 수 있는가? 질문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이 여기는 물음을 놓고 테넥시입니다. 루터는 대답하기를 면벌부 따위는 살 필요 없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 믿음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루터는 신약성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의 한 구절을 강조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신의 올바름은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이죠. 루터 종교개혁의 업적으로는 많은 것이 거론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독일어 성서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라틴어로 된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저 멀리 태백산이 보이고 한백산에서 태백 시내 내려가는 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저기 많이 둘러봤는데 이제 등 뒤로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는데 집으로 지금 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귀로. 하지만 원역자가 가진 사상을 펼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 마르틴 루터의 고민과 당시 세계에 대한 조망을 담은 책으로는 미셸 페브르의 마르틴 루터 한 인간의 운명을 추천합니다. 지금 9월인데 5월 성서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읽어보면 괜찮겠습니다. 강연의 책과 색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기에 앞서 이미 구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보다는 구름량이 늘었고요.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소나기가 그쳤지만 이 소나기 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하남, 여주, 양평, 가평, 포천 등 경기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춘천을 비롯해 강원 영서 지역도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가량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은 그치고 남부지방은 오후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지방은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제주도 남부와 산간 지역 120mm 이상의 호우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40mm로 빠르게 비구름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 28.2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27도까지 올랐고 부산은 26.3도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었는데요.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부산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6도입니다.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AM 864kHz, FM 98.9MHz, 태백 93.7MHz, KBS 강릉 제1라디오입니다. HLKR.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방북 결과 발표를 통해 평양 방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전반 현안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강요회의에서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 내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7월 말 2.9%에서 지난달 말 2.7%로 0.2%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7%로 조정했습니다. 7월 말까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로 제시한 UBS도 지난달 말에는 올해와 내년 모두 2.9%로 낮췄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8개 주요 IB 가운데 유일하게 3%대 성장률을 전망했던 노무라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너무라. 350억 원대 나스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신칸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근 부산구와 대구, 전북, 경북, 경남, 경기 등 전국 6개 시도와 18개 학교와 유치원에서 무더기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풀무원 계열사가 납품한 케이크가 공급됐습니다. 전국학 교육청 집계 결과 부산에서는 중고등학교 4곳에서 275명의 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 밖에 전북 112명, 대구 69명, 경북 57명, 경남 55명, 경기 31명의 학생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전체 의심 환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풀무원 푸드머스가 이들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이크를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8분쯤 홋카이도에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지진의 진동 크기 또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는 7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동 크기를 당초 6강으로 추정했으나 오후 들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 진도 7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일본 지진 등급 기준에 따르면 진도 7은 내진성이 약한 목조주택이 다수 붕괴되고 내진성이 낮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산사태로 단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산자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가와 도로를 덮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송금액이 지난해 2분기 때보다 25.8% 증가해 129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나라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거의 없어 조세 회피처로 불리는 케이만 군도가 30억 5천만 달러가 송금돼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외국 법인의 증권을 사들이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여군 간부의 비중을 최소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새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경기권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3월부터 진행 중인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올해 안에 완료되는 대로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은 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군 장병들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은 물론 행정 서비스를 나눠 쓰고 있지만 지역교부세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학비와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 고등학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학비와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최근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 학생은 당초보다 600명 늘어 7,400명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액수도 당초보다 8억 원 늘어 52억 원이 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한금석 의장과 도의원, 최문순 도지사, 역대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62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금석 의장은 도의회가 사람으로 치면 진갑의 나이를 맞았다며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고 무엇이 도민을 위한 일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강원도의회는 1956년 출범한 뒤 1961년에 해산됐다가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에게 7월에 실시된 기말고사 시험지를 수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도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속초시의 민간 자문기구인 시민중심 원탁회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속초시민 원탁회의는 행정과 교육, 관광 등 6개 분야에서 52명의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자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속초와 춘천 등 지역 주민과 행정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자문회의기구가 잇따라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14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원주기업도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는 강원권 48개 기업 등 전국에서 89개 업체들이 참여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을 선보이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또 생활의료기기 200여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의료기기 특가 판매전이 9일까지 개최됩니다.